네, 비 피해 없도록 잘 챙겨야겠고요. 코로나19도 느슨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로나 상황 보겠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25명. 네. 이게 일요일이니까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박능후 장관이 지역 감염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나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깜깜이라고 하죠. 네.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지난 2주 동안은 8% 위였는데 네. 6%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다소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 광주 전남이나 충청 대전 등 지역은 감소세가 확연한데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로는 서울시청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오면서 한 계층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청 청사의 한 계층이 그렇습니다. 폐쇄됐다. 네.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범 국가로 평가받던 국가들이 다시 재확산된다 이런 소식이죠? 세계적 추세는 좀 우려되는 수준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평가받은 곳들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봉쇄 조치를 완화했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급증하는 면도 있을 텐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나름 모범적인 국가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그래프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급증하는 모습. 네. 보실 수 있고요. 홍콩만 하더라도 지금 2자릿수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만 28만 4천 명이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잡혀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세계적으로는 아직 코로나는 ING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국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더 강해질지 좀 우려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홍콩이나 호주나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한번 피크 쳤다 내려왔다가 다시 급증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입국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진받았을 때 그동안은 무료로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계속 무료로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정 부담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입원 치료비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입국 환자 증가 추이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할 것인데 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와서 부담을 준 외국인 한마디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네. 여러 가지 수칙을 위반해서 이렇게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외국인이 아니고 일단 우리의 조치를 잘 따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우리 국내에서 이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의 건강보험 적용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네. 지금 다른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있을 때 치료비를 주는 국가도 있고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제도 개선은 상호주의 원칙상 부담을 해주는 나라의 해외인들은 우리 외국인들은 우리가 좀 부담을 해줘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입원 치료비의 문제이고 진단 검사비 네. 이거는 여전히 모든 외국인에게 무료로. 우리가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역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주말 사이에 빌 게이츠가 화제가 네. 됐어요. 우리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네. 우리나라가 방역만이 아니라 백신 개발에도 선두 국가다. 근데 백신 우리가 뭐 빨리 된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모더나라든가 최근에 네. 옥스포드 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등 이제 해외 업체들이 쭉 나와서 빠르면 연말 WHO 기준으로 내년 초부터 네. 백신이 나올 것이다. 근데 빌 게이츠 지금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입니다.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4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때도 K방역에 대해서 극찬을 표했고 이번에는 7월 20일에 보내온 서한이 네. 주말 사이에 이제 보도로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K방역 관련 극찬, 뭐 이 대통령의 리더십도 상당히 좀 칭찬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그러니까 영부인이 국제 백신 연구소의 한국 후원 회장을 맡았어요. 네. 근데 이게 감사하다는 이제 표현이 있는 겁니다. 국제 백신 연구소가 90년대 UNDP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 연구소인데 한국에 있고 지금 이게 굉장히 10여 년 동안 이 빌 게이츠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기부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표하는 것과 더불어서 SK 등 이 지금 이 빌 게이츠가 이 많이 지원한 후원한 기부의 한국 업체들이 내년 6월부터는 한 2억 개 정도의 백신을 만들 것으로 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마스크를 썼다 안 썼다 해서 막 지하철 같은 데서도 실랑이도 있고 하는데
직접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실제로 싸우다가 폭행 사건까지 접수되는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지하철 앱이 있습니다. 네. 또타 지하철이라는 앱인데 거기 가시면 민원 신고를 이렇게 클릭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민원 신고란에 질서저해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요. 다시 마스크 미착용 버튼을 새롭게 개설을 해서 혹여라도 마스크를 미착용해서 불편한데 신고하기도 싸우기도 보복당할까 봐 우려되시는 분들은 네. 이 앱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지하철 보안관이 즉시 그 장소로 출동을 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 조금 알 수 없는 부분은 얼마나 빨리 오느냐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근데 어플이 즉시 이제 하면 어느 칸에서 이렇게 그 신고가 됐는지가 확인이 되니까 가능한 빨리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마스크 쓰세요 왜 안 쓰세요 하는 실랑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